많은 분들이 회생이 나은가요? 워크아웃이 나은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이죠. 회생이 나은가? 워크아웃이 나은가? 사람에 따라서는 워크아웃이 나은 사람이 있거든요. 회생이 안 된다기보다는 회생도 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워크아웃이 더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재산도 많고 소득도 높은데 과연 회생이 가능할까요? 방금 물어보신 그런 질문들이 개인회생이 잘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으니까 우리는 재산 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매우 높겠죠. 또는 사치 탕진이 많은 사람, 사치 탕진이 많으면 도박으로 전부 탕진했다, 이런 사람들도 청산 가치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니까 변제금이 높겠죠. 또 비슷한 예시가 월급은 많은데 부양 가족이 없는 거야. 아직 미혼이라거나, 이런 사람들도 변제금이 많겠죠. 그래서 변제율이 80%, 100% 나오는 겁니다. 나는 한 달에 300을 내든 500을 내든 상관없다, 3년 만에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 하시면 되죠. 그렇지만 나는 한 달에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다, 변제를 최대한 조금씩 하고 싶다, 좀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조금씩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8년이나 10년 동안 천천히 가늘게 오랫동안 변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내가 사는 집이 있는데 저당권 은행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야. 왠지 개인회생을 하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은 거죠. 근데 워크아웃 가서 물어보니까 이자만 내주면 경매 안 넘긴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워크아웃이 더 맞을 수가 있죠. 그럼 회생하다가 워크아웃으로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촉 피하고 싶고 탕감도 많이 받고 싶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다가 워크아웃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죠. 바로 워크아웃 하면 되지 왜 굳이 개인회생 하다가 워크아웃으로 넘어가는가? 독촉 추심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되었거나 말았거나 즉시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신청하자마자 일주일 안에 금지 명령이 나오니까 채권자가 나한테 돈 달라고 독촉할 수도 없고 내 월급을 가압류할 수도 없고 독촉 추심을 다 막아버린단 말이죠. 근데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신속 채무 조정은 30일 이내에 연체라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속 채무 조정은 원금 다 갚아야 되고 이자도 다 갚아야 되고 연체이자 탕감해줄까 말까이니까 이거는 굳이 채무자들이 바라지 않는 것이고, 채무자들이 바라는 거는 일반 워크아웃인데 일반 워크아웃을 하려면 연체가 되고 90일을 버텨야 되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는 거지. 90일 동안 채권자가 찾아오고 문 두드리고 월급 가압류하고 이러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회생 신청해서 버티고 워크아웃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상각 채권이 탕감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원래 워크아웃은 거의 탕감이 안 됩니다. 개인회생이 워크아웃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훨씬 탕감이 많이 되는데 워크아웃 경우에도 상각 채권으로 분류가 되면 탕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상각 채권이 뭐냐 하면 은행 입장에서 저 채권은 연체된 지가 오래되었어, 연체된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 회수가 되지 않아서 이거는 회수될 가능성이 매우 낮구나, 이렇게 분류한 게 상각 채권이 됩니다. 신보기 규정에 따르면 상각 채권으로 분류가 된 다음에는 탕감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탕감을 해주는가, 얼만큼 탕감을 해주는가, 그건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워크아웃을 해봐야 아는 건데 아무튼 탕감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개인회생 변제율 100%인 사람은 워크아웃을 안 찔러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회생 신청해서 독촉 추심 가압류 같은 거 다 막아버리고 90일 도과시켜서 워크아웃 신청 자격을 만든 다음에 재판도 좀 더 진행하고 변제금 몇 번 내고 이러면 연체 기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상각 채권으로 분류돼서 탕감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보고 개인회생 변제율이 너무 높네, 워크아웃도 한번 찔러봐야겠다 하면 워크아웃 넘어가서 신보기 가서 문의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탕감이 없는데도 회생을 해야 할까요? 최근에 채무자들도 이거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무조건 워크아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100% 변제율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변제율이 괜찮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업로드했던 영상 중에서도 사치 탕진으로 전부 다 날렸는데 이거 원래 청산 가치에 전액 다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월급에서 생계비만 빼고 36개월 변제하고 끝나버린 사례도 많이 있단 말이죠. 특히 20, 30대 젊은 여성들 과소비 사건에서. 그리고 100% 변제가 나와도 생각해보니까 나는 3년 변제하고 빨리 끝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개시 결정까지 받아보고 얼마 변제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그때 가서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나?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근데 어차피 변제율 100%에 나는 빨리 끝내는 건 중요하지 않고 천천히 조금씩 변제하고 싶다. 이런 확신이 드시면 그때는 개인회생도 어차피 100% 변제율이니까 워크아웃 가서 안 찔러볼 이유가 없죠. 거기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괜찮은 순서가 되겠죠. 워크아웃 회생을 잘 조율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개인회생 했다가 워크아웃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더 유리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자꾸 개인회생 사건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회생법원에서 사건 처리하는 속도가 3달 정도 더 걸리게 된 거죠. 재판이 조금 더 느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회생 재판이 길어질수록 채무자의 연체 기간도 길어지는 것이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상각 채권으로 분류되어서 워크아웃 가서 탕감받을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는 거죠. 법원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천천히 진행해서 그 결과를 보고 이거 뭐 할만하네 싶으면 개인회생으로 끝내버리고 변제율이 높으니까 워크아웃 안 찔러볼 이유가 없다. 이런 분들은 가서 한번 찔러보시고 재판이 길어진 게 오히려 채무자에게 더 유리해진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